오늘은 자식이 잘된 집은 부모가 딱 하나 이것을 주었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가 잘 되길 바라지요. 그런데 어떤 집은 자녀들이 스스로 훌륭하게 자립해서 자기 길을 멋지게 가고 어떤 집은 늘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대체 자식이 잘된 집은 부모가 뭘 한 걸까? 돈을 왕창 물려주거나 빡세게 공부만 시킨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식이 잘된 가정은 다른 무엇보다 딱 하나 이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부모가 물려줄 게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례들을 가만히 보면 재산은 많아도 자녀가 계속 의존적이고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큰 재산 없이도 자녀가 야무지게 자기 길을 찾는 집도 있죠. 철학자 에리히 프롬이 말했듯 사랑의 핵심은 자유롭게 놓아주고 스스로 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식을 너무 꽉 쥐고 간섭하면 결국 스스로 성장할 틈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게, 해결하게 하고 물러서서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또 자립심을 키우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식이 잘된 집은 결국 부모가 자립심, 자기 결정권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점을 확실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잘된 집은 부모가 딱 하나를 줬어요. 돈이나 스펙, 통제, 학원 과외, 이게 아니라 자유롭게 실수할 수 있는 기회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철학자 존 로크도 아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라 스스로의 세계를 가진 주체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자기 길을 찾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립심이죠. 그리고 이건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녀 주변을 빙빙 돌면서 온갖 걸 대신해주고 결정해주는 부모입니다. 예전 배우 김수미 선생님이 한 방송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식 키우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봤다 하고 웃으며 말씀하신 적이 있죠. 결국 자식이 잘 자라려면 스스로에게 맡겨두는 게 낫더라.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또 다른 나이든 연예인 예를 들어 이순재 선생님도 한 매체 인터뷰에서 자식에게 지나친 간섭은 안 한다. 그들이 자기 길을 스스로 찾도록 믿고 기다릴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성공적으로 성장한 자녀 사례를 보면 대부분 부모님이 믿음을 주고 내가 선택해라, 실수해도 괜찮다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도 자유론에서 인간은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한다 라고 설파했지요. 아이가 실패도 해보고 스스로 극복해볼 기회를 주면 그게 나중에 인생 자양분이 됩니다. 한 분은 스스로 결혼 준비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도록 밀어주지 않고 그냥 지켜봤더니 결국 잘 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이미 신혼집부터 부모가 다 해주는 경우를 보세요. 물론 그 순간은 편하겠지만 자녀 본인 스스로 사회에 나가 좌충우돌하면서 배우는 과정이 사라집니다. 철학자 루소가 말했듯 인위적으로 편하게만 만들어준 교육은 아이를 망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주지 않는 집은 어떨까요? 하나하나 간섭하고 개입하고 결정 내려주는 부모들. 당장 눈앞에서는 아이가 편해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가 무기력하고 의존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배우 김혜자 선생님도 오래전 한 인터뷰에서 자녀 문제는 부모가 대신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실수를 겪고 배워야 한다. 라고 담백하게 얘기하신 적이 있죠. 그 말씀이 참 공감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고등학교 선택, 전공 선택, 심지어 회사 입사까지 부모가 나서서 결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안전해. 엄마 아빠 말 들어라고 강요하다 보면 아이의 독립심은 자라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부모가 딸이 신문방송학과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에서 밥 벌어 먹기 힘들다 의대 가라라고 밀어붙였답니다. 결국 따님이 대학교 중퇴 후 방황하다가 뒤늦게 자기 길 찾았다는 사연을 본 적이 있어요. 부모의 과잉 간섭이 부작용을 낳은 전형적 사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바로 부모가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영국의 교육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허트가 말했듯 최고의 부모는
때로는 바보인 척 기다려주는 자다라고요. 아이가 결정을 하도록, 때론 실수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간섭하지 않고 응원만 살짝 해주면 된다는 거죠. 많은 댓글에서도 내가 자식을 너무 꽉 잡으려 했나 반성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신경 안 쓰면 어떡하느냐. 물론 보호자가 전혀 없으면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적절한 거리감이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무관심이 아니라 뒤에서 지켜봐 주되 꼭 필요한 순간에만 도와주는 거죠.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도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를 전폭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스스로 설계하도록 두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취 동기가 높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립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예컨대 일상생활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초등학생 무렵부터 자기 방 청소 본인이 하고 용돈도 본인이 계획적으로 쓰도록 교육하고 실수하면 그 책임도 지도록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무 많이 개입하지 않기입니다. 아침에 늦잠 자면 학교에 늦을 텐데도 일어나라고 소리치기보다는 본인이 늦으면 벌을 받도록 두고 그걸 통해 다음부터는 알아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다른 예가 직업 선택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어떤 진로를 갈지 고민하는데 부모가 넌 의사가 돼야 한다. 넌 교사가 돼야 한다. 라고 주입해 놓으면 아이가 자기 적성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죠. 만약 부모가 반대해도 아이가 강하게 주장해 자기 길을 간다면 그나마 다행이나 많은 아이들은 순응해 버립니다. 그런 경우 대학 나와서도 흥미 못 느끼고 방황하거나 취업이 힘들어집니다. 한 신문 기사에서도 부모의 일방적 진로 강요는 자녀의 미래 역량을 갉아먹는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비 이야기님 말씀처럼 결국 자립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길을 찾고 부모는 믿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자녀가 나중에 훌륭하게 성장하는 지름길입니다. 사실 이렇게 키웠더니 고생 많이 한다며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철학자 칸트도 인간은 스스로 세계와 맞서는 힘을 기를 때 비로소 성인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 주제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한 시청자분이 딸이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했다. 저는 말리고 싶었지만 혹시 제 욕심 때문에 아이 미래를 가로막는 건 아닐까 싶어 그냥 허락했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딸이 유학 초기엔 엄청 고생하더니 결국 스스로 장학금도 받아내고 취업도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 시청자분 말씀이 처음엔 걱정돼서 밤잠 설쳤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참견 안 해서 더 잘된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죠. 요즘은 여러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는 건 오히려 자식 발목을 잡는다라고요. 부모 재산으로 집이나 학자금을 전부 대주면 자녀가 처음부터 어려움 없이 출발해서 좋을 것 같지만 역으로 세상 험난함을 모르고 인내심이 약해지는 단점이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너무 편하게 시작하면 그 다음에 작은 문제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신문 기사에서도 봤습니다. 한 집에서 아들이 자꾸 집 사달라고 조르길래 부모가 처음엔 안 들어주다가 내가 계약금이라도 반 마련해 봐라 라고 했대요. 그러자 아들이 알바부터 온갖 짬짬이 돈 모아 하더니 결국 반은 마련했고 나머지 반을 부모가 보태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들은 후에 집 대출도 철저히 갚고 훨씬 책임감 있게 살더라고 합니다. 반면 처음부터 다 부모가 마련해준 가정의 자식들은 번번이 실패도 하고 결국 부모 탓만 하게 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럼 자식이 잘된 집은 부모가 딱 하나 이것을 주었다. 이게 정확히 뭘까를 딱 요약하자면 실수해볼 자유, 선택할 자유, 책임질 자유를 주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생각하려면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 부모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 아이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생각 안 하면 존재의식도 약해집니다. 당연히 성장 속도가 더디지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흔히 성공한 스타들 사례를 보면요. 배우 최불암 선생님이 어릴 적 아버지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 라며 연극 영화 쪽 가겠다는데도 막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결국 그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억지로 다른 길을 시켰다면 최불암 선생님 특유의 연기 인생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 기사, 논문들을 보면 공통된 결론은 부모의 간섭보다 믿고 지켜봐주는 태도가 자녀 성장에 훨씬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한 논문에는 과잉 간섭 그룹 자녀와 방임은 아니지만 믿고 기다린 그룹 자녀를 비교했더니 후자가 자존감과 성취욕이 더 높았다 하더군요. 그게 바로 아이를 잘되게 만드는 열쇠지요. 댓글에서 잘된 놈은 환경이 어찌되었든 잘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유를 줄 아느냐 못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물론 부모 입장에서 불안하죠. 혹시 잘못된 선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지만 그 실패조차 자녀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철학자 해겔이 말했던 부정의 작용을 통해 긍정에 이른다라는 변증법적 과정처럼 실패를 겪고 교훈을 얻어 한 단계 성숙한다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실패를 모두 막아주면 자녀는 교훈 없이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 더 큰 좌절을 겪기 쉽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렇게 거리두기나 자립심을 강조한다고 해서 자녀에게 아예 무심하라는 뜻은 아니란 겁니다. 다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해놓고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방치해버리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방임이지요. 중요한 건 관심은 있지만 간섭이 없고 지지와 응원은 하지만 결정은 자녀 몫이라는 태도입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지만 자식이 잘된 집은 대부분 그렇게 해왔다라고 많은 사례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녀가 잘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엄마 아빠께 의논할 땐 조언을 주셨지만 최종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라고 늘 말씀하셨다. 이렇게 회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모가 명실공히 성공한 부모라고 할 만하겠죠. 자식에게 선택권을 준다. 이것이 결국 자녀가 잘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듀이의 말도 함께 살펴보죠. 듀이는 교육의 목적은 적응을 넘어 주도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개척하도록, 즉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고민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 댓글에서 부모가 주는 딱 하나, 바로 믿음이죠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믿어주니까 맡길 수 있고 맡길 수 있으니 자립심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이를 믿으니까 아이가 잘못할까 봐 두려워도 참았다. 나중에 보니 그게 정답이더라. 자녀라는 건 의외로 부모가 놓아주면 자기 길을 생각보다 잘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내가 교육 많이 시키고 뒷바라지 해주고 잔소리도 해서 잘 됐지 않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이끌어줘서 길을 찾은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집조차 막상 깊이 보면 최종 결정권은 결국 자녀에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여러 문을 열어줬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자식 본인이 했다는 뜻이죠. 도서나 명언들을 더 소개하면 도스토옙스키가 인간은 자유와 책임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으로 성숙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주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자녀가 책임질 일이 생기니까요. 그러나 그 책임을 지면서 성숙한다는 거죠. 자녀가 잘된 집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유와 책임을 묶어서 선물해 준 셈입니다. 특히 10대 중반 이후에는 더욱 부모가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한 신문 기사에서 사춘기 아이 문제를 다루며 부모는 좋은 자가 되고 스스로 부딪히게 하라 라고 결론 내리더군요. 청소년기부터 독립심이 자라야 대학 때 직장을 구할 때도 자기주도성이 형성됩니다. 너무 부모가 나서서 일자리까지 줄줄이 알아봐주면 아이가 스스로 개척할 기회를 놓쳐요. 주위 분들 사례로 아이가 결혼 후에도 사사건건 너희 집 살림 왜 이렇게 하냐? 이사 어디로 가냐? 출산은 언제 하냐? 라고 간섭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귀찮아하고 결국 부모와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도움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잘된 집은 결혼 후에도 그냥 축하해주고 너희가 알아서 살아 라고 맡기는 편입니다. 자녀가 못되고 잘되고는 모르겠으나 결국 그렇게 맡겨야 부부로서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잘된 집은 부모가 딱 하나 이것을 준다 라는 핵심이 뭔지 이제 확실히 정리합시다. 바로 스스로 선택할 자유와 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과외도 아닌 거죠. 오히려 과외로 포장된 조기 교육, 학원 뺑뺑이 돌리는 건 자녀가 자립할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자기 흥미와 열정이 있어야 오래 버티고 잘하게 되는데 전부 부모가 정해준 길을 가면 동기부여가 약해져요.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들, 딸 키울 때 믿고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다. 가령 딸이 대학 전공 바꾸고 싶다고 하면 아이고, 너 그러다 뒤처지면 어쩌니? 하고 불안했지만 참았어요. 그랬더니 딸이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해서 오히려 성적이 올라갔다. 이런 실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키워서 자식이 스스로 자리 잡으면 부모도 훨씬 편합니다. 나중에 부모가 아플 때 자식이 정말 믿음직하게 보살펴 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한 자식은 부모에게 뭘 요구하거나 괴롭히지 않으니까요. 거꾸로 말하면 부모가 간섭 심하게 해서 자식이 독립 못하면 나중에 결혼해서도 의존적이고 뭐든 부모한테 손 벌리고 그러다 부모 재산 다 뽑아먹고 부모가 늙었을 땐 병원비도 안 내주거나 오히려 원망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자녀가 성인이 돼서도 부모 입장에선 걱정이 되니 한마디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무조건 세세히 간섭하기보다 좋은 정도로 끝내야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그래도 결정은 네 몫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철학자 스피노자는 참된 양육은 스스로 사고하게 하고 부모는 지켜보며 응원하는 일에 그친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가정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니 오히려 애들이 잘 살더라. 지금 자녀들이 각자 잘 살아가니 저희 노후도 편합니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 분은 3남매 키웠는데 하나도 일일이 도와주지 않았지만 다 사회에서 자리 잡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심하게 간섭했더니 결국 아이가 20살이 넘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부모에게 기대려 한다. 지금 후회가 크다라는 사례도 있지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 방식을 실천하려면 부모부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살아온 방식이 간섭형이었더군요. 아이한테 무조건 내 뜻대로 하라고 해서 미안하다. 이제부터라도 바꿔보겠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그리고 정말 자녀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식이 잘된 집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나는 결국 정답을 내려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연기자 김수미 선생님도 아들이 유학 갈 때 한치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래 가보렴. 대신 책임은 네가 져야 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듯 아이가 자기 의지를 실현해 볼 수 있도록 문은 열어주되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명언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철학자 키케로가 그대를 새장에 가둬두면 하늘을 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새장이어도 스스로 날지 못하는 새가 행복할 리가 없다는 의미죠. 자식이 잘된 집은 이 새장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조금 위험해 보이지만 아이는 하늘을 날면서 자기 날개를 단단히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요. 책이나 논문에도 이런 구절이 종종 보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녀가 성장하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함께 지켜봐 주는 것.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결국 자립심을 키워라라는 글들이 줄을 잇는데 이 말을 압축하면 자식이 잘된 집은 부모가 자유를 줬다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나면 아이가 다 알아서 잘 될까? 의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꽤 많은 아이들이 예상 이상으로 잘 견뎌냅니다. 어느 댓글에 처음에는 실수 연발하고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흐르니 노련해지고 뿌듯해하는 아이를 보고 기쁘더라라고 하신 분도 있었죠. 실수 통해 배우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없어서 애를 독립시켰는데 그게 자립심 키운 큰 원동력이다라고도 하셨어요. 그렇죠. 환경이 어렵다 보니 아이도 어쩔 수 없이 벌어서 학비 마련하고 그러면서 강해진 케이스죠. 한 댓글 지금은 아이가 직장 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잘 꾸린다 라고 하셨는데 결국 부모가 줄 수 있었던 건 돈이 아니라 네가 해라 라는 기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식이 부족하거나 의존적인 집을 보면 부모가 뭔가 다 해주거나 간섭이 과했다는 패턴이 많습니다. 그 부모님 말씀 들어보면 우린 아이가 힘들까봐 다 챙겨줬다라고 해요. 실제로는 그게 아이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신 거죠. 철학자들아, 는 과보호는 아이를 망치는 가장 안 좋은 형태의 폭력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식이 잘된 집은 부모가 딱 하나, 자립심을 길러주는 자유와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든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게 뒤에서 지켜보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네가 선택해라. 설령 실패해도 책임지겠다라는 부모의 메시지가 아이에게 엄청난 동기가 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이 커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 혹시 다른 집은 어떨까요? 부모가 온갖 걸 대신 결정해주면 아이는 그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엄마 아빠가 해결해주겠지라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나중에 취직, 결혼, 육아 등 모든 인생 단계마다 부모를 찾게 되는데 부모가 평생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결국 갈등만 커지게 되지요. 한 시청자 말처럼 자녀를 끝까지 품어주면 결국 부모도 자녀도 불행해진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한 가지 부모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자녀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주되 인생의 고난도 자연스럽게 알려주자라는 겁니다. 무조건 세상이 만만하다고 말하면 현실성이 없고 너무 겁을 주면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철학자 몽테뉴가 말했듯 아이를 지혜롭게 키우려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면을 보여주되 결정은 아이에게 맡겨야 한다. 고요 부정도 알게 하고 그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본인 몫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식이 잘된 집은 다른 걸 많이 한 게 아닙니다. 돈을 퍼주지도 않았고 간섭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하나를 줬어요. 바로 실수할 자유, 스스로 결단할 기회를 준 겁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자유와 선택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넘어설 때 성장이 있지요.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은 이런 자유와 책임감을 함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자식에게 간섭하고 있지 않나, 모든 걸 대신해 주려 하지 않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 컸는데도 한마디 한마디 지시하고 있다면 조금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지켜봐 주되 내가 결정을 해서 잘못되더라도 스스로 해봐라 라고 말하세요. 엄마 아빠는 뒤에서 응원해 줄게. 철학자 플라톤도 말했습니다. 교육이란 각자의 영혼을 스스로 발견케 하는 안내자 역할에 그쳐야 한다. 라고요. 부모가 끌고 가선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립심을 키워주고 믿음으로 지켜보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자식이 잘된 집의 비결입니다. 돈도 학원도 이런 자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라도 자기 일은 본인이 책임지도록 만든다면 장차 사회에 나가서도 스스로 책임지고 잘 해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훌륭히 자란 자녀는 오히려 노년에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건강하게 소통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니 부모도 부담 없이 지낼 수 있겠지요. 더욱이 혹시 자녀가 벌써 성인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거다. 실패해도 괜찮아.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당장은 아이가 당황할 수 있지만 그 말 속에서 해방감을 느낄 겁니다. 간섭보단 신뢰를 건네는 게 사랑이니까요. 이제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마음에 새기세요. 자식이 잘된 집은 부모가 딱 하나를 줬는데 그건 바로 자립심을 키울 기회, 선택의 자유,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곧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가비 이야기라는 분이 말씀하신 자립심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철학자 몽테뉴의 말처럼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건 부모이지만 어디로 날아가느냐는 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도 그걸 믿고 아이 스스로 날아가도록 해주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스로 결단할 자유,
자립심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멋진 부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